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높여줄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랜만에 증시가 활짝 웃었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의 향후 전망과 더불어서 국내 반도체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황 대표님, 엔비디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정말 깜짝 놀라게 잠에서 깰 정도로 서프라이즈한 소식을 전해줬죠?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실적을, 시총 상위주가 이런 실적을 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뭐 주당 순이익, EPS 이런 쪽으로 이제 미국은 발표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는 아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135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1.48%나 급증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더 서프라이즈합니다. 68억 달러 정도가 영업이익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62%가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뭐 어닝 빅 서프라이즈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이제 61억 8,8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도 843%고요. 주당순이익이 이제 EPS라고 하는데 이게 2.47달러라서 861% 급증했는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무려 50%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서 제조업이 10% 이익을 냈다 그러면 장사를 잘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50%고 주당 순이익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 미국 주식 매매한다고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시간 외에서 9.41% 급등할 때 저는 상당 부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저는 주가 상승에 강력한 원동력이 됐던 게 25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주가 상승에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뿐만 아니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어떤 수급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 엔비디아에 불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시장에서의 예상을 상회하는 깜짝 실적으로 인한 파급력이 정말 대단한 지금인데요. 자, 미국 증시는 물론 오늘 우리나라 증시 보게 되면은 반도체주들이 오랜만에 맨날 파란불이었다가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어제 흐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부터 미국 증시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흐름들을 좀 잘 보여줬었고요. 그 덕분에 나스닥 그다음에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나와 주었다. 그러면 이 실적들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또 중요한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들이 굉장히 또 준수하게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장후 또 시간의 흐름들을 또 주도하는 흐름들이 보여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선물이 우리나라 장중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런 흐름들 덕분에 오늘 시초가에 우리 대부분의 반도체 있는 종목들이 상승폭을 조금 다수 보여준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나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을 조금 장악을 해줬던 흐름들이 나와줬었고요. 그 이외 PCB 기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면서 흐름들을 주도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상한가 왔던 이제 TFE 같은 종목들도 조금 장 후반부 떨어지는 모습들도 나와줬었고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장중 상승폭을 일부 조금 돌려놓는 모습들 때문에 다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다시 한 번 더 상승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오늘 좀 과한 흐름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적당한 상승에 대한 분위기들만 좀 잡아준다라고 분석하면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분위기들을 조금 참고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 보게 되면은 장 초반부터 해서 장 거의 마감까지 훈훈한 열기가 이어지게 한 그 원동력 엔비디아에 대한 효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효과가 그야말로 미국 증시를 넘어서 우리나라 증시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간에서는 자, 애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의 대장이죠. 애플을 넘어선 새로운 대장의 출현이다라고 그런 논평이 있기도 한데 황 대표님 이런 논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아마 애플의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어간다는 거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젠슨 황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New Computing Era has begun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새로운 컴퓨터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와 함께 시작이 됐냐면 엔비디아와 함께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CEO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고요. AI GPU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되면서 이제 HBM까지 출하돼서 관련주들까지 지금 너무나 핫하잖아요. 이게 막 지금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AI의 하드웨어 쪽인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더 상승 탄력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와 게임까지 전방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고 총 마진이 70%에 달한다 이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가질 사람은 거의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대를 선도하는 AI 대장주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을 거다. 다만 문제는요. 이제 이 엔비디아가 과연 전체 반도체와 기술주의 상승까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요. 최근에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초고성능 칩 판매도 제한했고 그에 따른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서프라이즈였어요. 자, 윤 대표님, 여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네, 일단 이제 중국이나 좀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중국에 대한 판매적인 부분들을 제한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의 갈등들이 이번에 또 생겨난 게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문제다.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들도 우리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를 좀 다각화하거나 아니면은 원재료를 좀 대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 주었었는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조금 영향력을 보게 된다면 AI 칩은 전 세계의 판매량을 거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이 칩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엔비디아가 단연 1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전 세계 이 글로벌적으로 엔비디아에 요청하는 즉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이 저는 허황된 매출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더 매출들은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공급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중국 제한이 추가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출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수천 개의 칩을 우리 또 확보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들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의 칩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지금 공급을 다 못 따라갈 정도니까 추가적인 흐름들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한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까요?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1,000를 넘어갈 것이다.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 황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서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느껴지긴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엔비디아 우선 그 목표치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월가의 수많은 이제 애널들이 제시하는 목표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1,000까지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준비해온 자료 화면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상향을 하는 기업들 중에 지금 현재 로젠블렛이라고 하는 데가 목표가 $800고요. HSBC 쪽에서 이제 $780, 그다음에 바클레이스 $600, 그다음에 베어드, UBS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버의 추정치를 상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에는 16만 2,500만 개, 그다음에 추정치는 20만 개 정도로 이제 늘어나고요. 2024년도에는 22만 2천 개에서 40만 개로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나 이런 쪽에서.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목표가를 제시한 게 당장 이렇게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또 새로운 새로운 걸로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실적에서 또 나타나야 되니까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면 이게 단기간에 그렇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기 상승은 유효하더라도 네. 단기적인 급등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면 재료 노출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외에서 엔비디아는 9.41%나 급등을 했거든요. 장중에는 3% 올랐지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시간외에서 사실 상당 부분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가이드를 했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3분기까지는 시간 그게 있고 이슈가 나오려면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잖아요. 잭슨홀 미팅이나 또 FOMC 회의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한번 급등이 나오면 한번 좀 쉬어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황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번에 호실적 발표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이면에는 AI 칩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초격차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H100 칩의 생산을 4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H100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데 올해 목표 생산량이 50만 대이고 내년까지 150만 대에서 200만 대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생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할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추정치, 목표치라고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2024년도까지 생산분에 대한 판매 예약들은 모두 다 끝난 상황입니다. 즉 이미 다 칩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다 대기번호를 뽑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요를 우리 엔비디아에서 공급 일정에만 맞춰서 공급만 해준다면 앞으로도 지금 정확한 일정들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들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H100 같은 경우에서 하나로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수요를 우리 공급만 잘 따라가면 된다. 즉 찍어내는 이 공급을 만들어내는 판매하는 이 상황 안에서만 큰 차질이 없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2024년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은 이 수요를 따라가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들을 조금 더 보여준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주식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좀 판단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만의 TSMC가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고객사로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까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TSMC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3나노 파운드리가 생산 단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개선폭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5나노 공정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에서 차선책으로 우리 또 삼성 파운드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좀 시작이 된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 이전으로 조금 들어가게 된다면 이 GPT를 대규모 모델로 생성을 해서 그다음에 대용량 메모리 반도체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용량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BM입니다. 그래서 HBM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전반적으로 생산해내고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랑 HBM을 이제 패키징해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TSMC,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까지 세 회사가 엮여버리게 되면 판매하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삼성전자가 대안으로 가장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걸로 좀 판단되고요. TSMC에서 아무래도 확보할 수 있는 물량들 자체도 조금 다소 회의적으로 조금 보이는 모습들도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조금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엔비디아 이슈로 해서 이게 이제 국내 주식도 지금 따뜻하게 오늘 증시가 제법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놀라울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황 대표님. 엔비디아는 저쪽 미국 증시 이야기니까 우리나라 증시로 와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박스권을 돌파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마 장중에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강했다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확인하셨을 건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엔비디아 그 최신 GPU라고 하는 H100에다가 하이닉스에서 만든 HBM3를 납품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 급등이 나왔지만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갭상승 이후에 십자형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시총 상위주고 대형주다 보니까 십자형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갭상승 이후에 약간 또 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든지 제휴라든지 이런 쪽에 합종 연행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다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AI와 HBM 이외에도 또 감산을 통해서 메모리 수요 증가라든지 또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경기 회복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서 이게 검토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쪽의 그 반도체 관련주들하고의 경쟁도 앞으로 향후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단기 반등 이후에 쉬어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만전자, 삼성전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역시 하이닉스도 13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국내 증시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황 대표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요, 좀 시각을 넓혀서 자, 윤 대표님 이번에 이제 AI 이슈도 있고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혹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주 옥석가리가 조금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 시간만을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먼저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뭐 실적 굉장히 뭐 그래도 뭐 나름 반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뭐 주가 가치 그다음에 기업 가치를 따지면서 매매를 하는 뭐 기법들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최근의 시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테마적인 성향이 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시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좀 테마적인 접근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이왕 수익 볼 거 좀 크게 수익 보고 그다음에 나름의 우리가 이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준 그런 종목들을 좀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AI 관련주로 엮이면 테마 흐름들을 형성해줬을 때 가장 잘 움직여주는 게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음성 AI 기반으로 되어 있는 또 시제품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 수혜주지 않을까라는 또 의문을 품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또 튀어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의 어느 정도 또 급등 테마 있는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관련주 종목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최근에도 주가 올라와 있고 오늘도 엔비디아 관련돼서 가장 큰 흐름을 보여줬었던 이수페타시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흐름들을 잡아서 움직여준다면 테마성으로는 우리 솔트룩스가 그다음에 나름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끌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수페타시스가 움직여줄 걸로 보이니까요. 관련주들을 좀 매매하시고 그다음에 관련주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종목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